안녕하세요.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네, 지역 감정과 세대 갈등만 있던 세상에 인터넷에 성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작스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체 젊은 여성을 만나면 어떤 말을 꺼내야 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자인 저조차도 20대 여성을 만나면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 봐 걱정되고 막 그래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당장 직장 동료나 조카나 딸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것도 여성 혐오, 저것도 여혐. 도대체 여혐이 아닌 것이 없어요. 페미니즘 작품이라고 걸캅스나 82년생 김지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의 참정권을 갖고 오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요즘은 도대체 이 페미니즘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문화 콘텐츠에서 재생산되고 뉴스나 신문에서 계속 나오는 페미니즘, 여러분은 페미니즘의 소굴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생각나시나요? 메갈? 워마드? 여시? 이거 다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갈이나 워마드나 여시나 다 그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인데요. 오늘 다룰 것은 이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아니고 바로 트위터입니다. 트위터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똥을 싸는 곳이죠. 트페미라는 신조어가 생겨나서 굳어질 정도로 트위터는 SNS 중에서도 가장 페미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그 트페미들이 평소에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맨날 눈썹만 그리다가 오랜만에 얼굴에 힘 좀 주고 왔는데요. 오늘 이 마이를 오랜만에 꺼냈는데 한 5개월 만에 입는데요. 안 맞더라고요. 살이 쪄가지고. 다들 우한폐렴 때문에 집에만 있어가지고 살이 찌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외 장소 같은 경우는 실내보다는 안전하다고 하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산책도 즐기시고 하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거는 어떤 분이 이제 여혐 욕 정리라고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놓은 건데요. 여혐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여성 혐오의 줄임말이죠. 강아지를 이제 네 엄마가 몸을 파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놨고, 이상한 해석이네 이거. 시옷, 비읍, 니은 이거를 이제 성을 판다는 것을 하고 뭐 이렇게 막 저속한 용어를 써서 막 써놨어요. 읽기가 참 그렇네요. 야발이라는 거는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야겔에서 파생된 시읍 비읍의 변형 단어라고 하는데요. 야겔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야겔은 그 DC 인사이드의 야구 갤러리라고 해서 대표적인 남초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쓰레기 같은 글들도 많고, 근데 또 초딩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파생된 게 많습니다. 오우야 같은 경우는 펴라고도 쓰이는 감탄사인데요. 이게 남자들이 많은 남초 사이트에서 섹시한 여자 사진을 보면은 감탄사로 썼다고 여혐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자가 잘생긴 남자 사진 보고 어머나 심쿵 막 이러면은 그게 남혐이 되는 겁니까? 어머나라는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 남혐인가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써놓은 게 좀 무서운데, 쓰지 말라면 좀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쓰지 마 이렇게 막 해놨는데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윤석열 총장 저주하면서 저주 인형을 만들고 이렇게 저주의 글을 써놓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여기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개새끼와 씨발을 쓰지 말라는 클래스 잘 봤고요. 이런 글이 몇백 개씩 RT가 되는 게 어이가 없네요. 다음 보실 거는 이건데요. 이거는 이제 장병들한테 이제 특식으로 샤인머스켓 유행이었죠. 그거를 이제 제공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저 돈으로 나한테 스위치 사주면 안 돼? 스위치는 요즘 유행하는 그 닌텐도 스위치 말하는 것 같고, 모동숲이라는 거는 이제 그 동물의 숲이라고 되게 굉장히 옛날부터 유행했던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아무튼 이거 나한테 사주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여자가 먼저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팔이 뭔가 싶으실 텐데, 조팔은 씨발이 여성 혐오라는 개논리를 일반화시키면서 파생된 욕입니다.
국공 장병들은 코로나로 나라가 어려운 지금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말은 아니었는데요. 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05년생의 계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5년생이면은 16살인가 그런 것 같은데 16살이 국방부 트위터에 저런 댓글을?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나이 때 만화책 보느라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선동질을 당해가지고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된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음 보실 거는 트위터로 페미니즘 배우지 마세요. 웅행할 시기는 한참 전에 진작에 지났음. 어떤 책도 여기보다 느리다. 트페미의 능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런 글이 3,100개의 RT를 받고 1,400개의 좋아요를 받았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죠. 여기서 RT는 리트윗을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3,100개의 허각이 공유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책이 트위터보다 느린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트위터상의 정보가 인증을 받은 정보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SNS는 감정 배설일 뿐이지 정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트위터나 맘카페들 지켜본 결과 아들 엄마들은 절대 페미니즘을 할 수도 없거니와 남의 딸 죽이기에 혈안된 사람들이라 같은 여자라고 생각 안 함. 역시 제일 여자를 잘 패는 게 트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면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혐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평범한 여자들을 후려치고 봅니다. 사실 페미 사이에서도 트페미는 페미로 앉혀준다는데 이런 언행 때문일까요?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습니다. 키보드에서 손 떼시고 제발 내 면상에 대고 누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거. 허락받는 페미니즘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어요. 끊임없이 남성들을 향해 내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일말의 적의가 없습니다. 라고 발언하는 건 다른 여성들의 치열한 전투를 방해하는 행위죠. 이건 또 뭔 개소리야. 페미끼리 싸우다가 나온 발언인 것 같은데요. 니네 막상 남자 보면 말도 못 붙이잖아. 니들끼리 왜 이상한 걸로 싸우고 그러니? 그러지 말어. 싸우지 말고 계속 치열하게 전투해봐. 페미니즘이 시작부터가 얼마나 남혐이었는지 지금 알려줄게. 네, 이 사진 속의 인물은 루이스 부르조아인데요. 루이스 부르조아는 1세대 페미니즘 작가입니다. 거미 엄마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거미 조각 많이 보셨죠? 이 부르조아의 작품을 한 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74년에 제작된 아버지의 파멸이라는 작품입니다. 부르조아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서술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식탁이다. 그런데 거들먹거리며 앉아있는 아버지가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저녁 식사를 주재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이들은 무얼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침묵하며 앉는다. 물론 어머니는 독재자인 자신의 남편을 만족시키려 하지만 아이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 남동생과 언니, 나를 포함한 3명, 그리고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어 우리 부모님이 입양한 다른 2 아이. 우리는 이렇게 5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며 신경질을 부렸고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설명하곤 했다. 그래서 우린 격분했고 그를 잡아 테이블로 내던져 버렸다. 그리고 그의 사지를 잘라 계속해서 먹었다. 네, 섬찟하지 않으십니까? 이 작품의 또 다른 제목은 저녁 식사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페미들도 잘 봐. 이게 1세대 페미니즘부터 남혐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에 대한 혐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페미 여러분? 미술에서의 페미니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시중 채널의 쉽게 미학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고요. 자, 아무튼 자기들끼리도 물고 뜯고 난리 났죠. 페미의 역사를 니네보다 내가 더 잘 아는 것 같다. 인터넷만 들여다보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해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엄청 많아, 얘들아. 그리고 이분들이 누구랑 치열한 전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저 같은 여성이 밤에 술에 취해 걸어 다녀도 안전하고 뭐 하이 실종이나 시스루나
이런 거를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딴 나라에서 그러면은 하해 실종이 아니라 실종 사건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일까요? 여성으로서 약한 척 좀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니 약한 척 하기 전부터 애초에 무거운 거 옮기고 이런 힘든 거 안 시키잖아요. 남자들이 다 알아서 하지.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에 나오는 내용들, 그런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죠. 할머니 세대에는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학교도 못 다니신 분들도 많고요. 원래 후진국은 그렇습니다. 삶의 질만큼 의식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오르락말락하는 만큼 나라가 성장했는데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살기 힘들다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니네가 대학 못 간 건 니네가 공부 못해서야. 그리고 니네가 격리밖에 못하고 월급이 그렇게 적은 거는 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고, 니네가 취직하고 싶어 하는 거 팩트고, 동등한 일을 하는데 여자라고 월급을 덜 주는 회사? 난 본 적이 없다. 역할이 다르니까 월급이 다른 겁니다. 실력 있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월급 많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제멋대로 씨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여성 인권이 어떨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집안에 화장실을 두면 불결하다라는 종교적 관념이 있어서 여성들이 밖에서 대소변을 보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성 할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1등 선진국 미국만 가도 밤길에 혼자 다니면 엄청 위험하거든요. 한국의 트페미들은 도대체 어디를 패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자를 패려고 페미하는 건가? 이거 동족 상잔 아니야? 오늘은 트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우, 속이 막 답답하네요. 다음 시간도 이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 탈코르셋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